2022년도 시작한 지가 벌써 3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. 올해 부산시 예산이 14조 2,690억입니다. 저는 이런 돈을 본 적이 없는데 이걸 쓰고 있다네요. 근데 14조대 예산인데 이게 좀 많은지 적은지에 대한 그 어떤 감도 우리 시민들에게는 조금 생소하거든요. 이 집 예산이 많은 겁니까? 적은 겁니까? 저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보죠. 거의 조 단위로 지금 증가를 계속 하고 있어서 예산 규모는 굉장히 저는 이렇게 수직적으로 늘어나고 있다.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그러면 이제 이거 예산에 관련된 게 예산이 많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시니까 주요 사업들을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자면은 안전복지도 있고 경제활력, 산학협력, 4차 산업, 탄소 중립 이런 게 많은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제조업보다는 문화관광 이런 3차 산업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지 그걸 좀 당연히 또 많지 않을 겁니다. 문화관광은 굉장히 적을 거예요. 굉장히 우선순위에서 낮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은 이제 저는 탄소 중립이라든지 포스트 코로나 대응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뭐 이런 부분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현 시장님은 또 산학협력을 대단히 강조하시는 분이니까 아마 산학협력 분야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좀 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. 사실은 이제 부산에도 문화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에 많고 또 북한에 이제 오페라 하우스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현 시장이 당선되실 때 문화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또 공약을 하셨는데 네.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아마 뭐 또 새로 누가 될지 모르지만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수소 경제 뭐 탄소 뭐 중립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부산을 문화적으로 좀 더 발전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. 문화 예산이나 관광 예산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게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시민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제 두 분 우리 연구위원들께서 생각하기에 요런 분야에 좀 더 집중하면은 보통 정치를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투여하느냐를 정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분 그 교수님은 어떻습니까? 어디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 부산이 좀 더 나아질까? 저는 탄소 중립 분야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.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에 맞춰서 그 분야에 좀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저는 산업을 발굴해내고 하는데 저는 좀 집중을 하면 좋지 않을까. 탄소 중립을 하면서 그 안에 산업이 발전한다. 그렇죠. 산업이 당연히 발전해. 여러 가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 예를 만들어지죠.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소 경제 같은 것도 그런 거죠. 예. 이제 지금 현재는 가솔린으로 아니면은 또 다른 연료로 가는 그런 자동차인데 이런 것들이 그런 그 연료를 쓰지 않는 거죠. 수소를 수소나 쓴다든지 전지나. 뭘 쓴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얘기니까요. 그런데 또 하나 역시 뭐 중요한 거는 빠져나가는 젊은이들을 붙들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. 거기에 재원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. 실제로 지금 부산에 10여 개 4년제 대학이 있는데 반수 이상은 이게 생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죠. 그럼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. 그죠? 대학이 없으니까. 두 분 다 학교에 계시니까. 예. 네네. 제 생각에는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부산이나 경남이나 울산이나 여기에 있는 대학생들이 다른 지역이 아니라 여기서 일을 쭉 할 수 있도록 하는 좀 현실적인 반응 이런 방향?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죠. 요즘은 계약학과 제도 같은 것들도 만들고 그다음에 박형주 시장의 산학협력 체제도 그런 것들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은발에 저는 오줌 누는 격 정도의 효과밖에 없습니다. 과연 부산에 좋은 대학이 있습니까?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하면 부산대학교가 지금 평가받고 있는 거는 굉장히 낮은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뭐 부산은 또 12개의 대학들로 종합대학들로 다 나눠져 있죠. 이 부분들이 다 경영상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그래서 저는 아이디어를 내서 좀 이런 것들을 규모화시키고 사이즈를 키워서 수도권과 대항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도 대항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대학 이런 것들을 저는 시장님이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 통합을 대학 통합을 이끌어내고 그래서 규모를 키우고 경쟁력을 갖게 만드는 그런 분야로 저는 좀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. 그런데 지금 시장님은 여전히 좀 n분의 1로 나누어서 산학협력 중심의 그런 좀 근본적인 저는 아이디어 개선은 저는 좀 안타깝다고. 그러니까 대학들 중에서 그 각각이 가지고 있는 어느 대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분야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. 그렇습니까? 지금 현재는 종합대학들이 모든 분야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네. 하지 말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래도 좀 앞서 있는 부분들을 합쳐가지고 일종의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새로운 캠퍼스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외국도 참여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돼야만이 좀
그야말로 글로벌한 인재를 길러내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는데 지금처럼 가면은 뭐 부산대학도 위험하죠. 전 지역에 있는 한계 대학 한 네다섯 개, 사립대학 네네. 한계 대학 네다섯 개 정도를 좀 통합해서 강서 같은 그런 넓은 지역에 그러니까. 저는 항공 물류 새로운- 관련한 그런 특성화된 그런 대규모 대학 이런 그럼. 것들을 좀 시간 나서서 해주고 거기에다가 저는 좀 시립대학이 없지 않습니까? 안 되면 시립대학 정도로 만들어서 준공영으로 갈 수도 있죠. 금방 그 아이디어는 전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 괜찮은 것 같은데. 근데 우리들은 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. 예. 무슨 얘기냐면 이제 준공영이라고 하는 게 사립학교를 가지고 있는 이사회 쪽에서는 자기의 어떤 권한을 읽기를 싫어하니까 어느 정도를 보장을 해주고 공용으로 움직이는 그런 대학이 되면은 공생하는 거죠. 그러니까 공공이사가 들어가서 같이 근데 함께 뭐 하면서 시가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서울 시립대학교가 출발할 때는 뭐야라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랭킹이 높습니다. 맞아요. 네네. 그런데 우리 부산은 여러 개 대학이 있는데 또 거기다가 부산 시립대학을 만들지 말고 지금 이제 있는 대학들 중에서 이제 규모를 적정화해가지고 시립화를 해서 준공용화하자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죠. 그렇게 하면 이제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. 야, 이 아이디어를 그 주변에서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? 우리는 얘기합니다. 서로. 그렇죠. 하는데 뭐.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이야기를 많이 했죠. 네, 왜냐하면 이제 저희 방송에서 이제 특별한 또 아이디어가 나갔으니까 네, 들으세요. 저희 방송의 어떤 그 나름대로 어떤 아이덴티티를 그러니까 정체성을 만들기 아마 위해서 관심 저희는 없으실 겁니다.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분과 함께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부산 연구소에서 함께 연구를 해봤는데 물론 대선도 말씀을 드렸고 또 지방선거도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부산 지역의 예산까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산의 시사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은 저희들이 무조건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앞으로 쭉 좀 우리 HCN의 부산연구소 관심을 좀 놓치지 말아 주시고요. 두 분 함께한 시간도 오늘 굉장히 즐거웠습니다. 두 분 이제 오늘 첫 방송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? 아주 편한 분위기에서 아주 우리 소장님의 어떤 지도력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. 예, 그 말을 작게 하시는데 좀 더 크게 하셔야 됩니다. 크게 할 생각은 네. 없습니다. 소감 어떠셨습니까? 네, 아주 굉장히 좋았고요. 또 부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다음번부터는 좀 더 풀어지겠습니다. 네, 좀 더 풀어져서 네. 좀 더 조금 딱딱한 걸 더 없애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.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구체화시키고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돌아오나라는 게 좀 더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얘기를 해드리는 그런 피부과세요? 방송이. 예? 피부과세요? 선생님, 예. 우리 또 청년들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농담 하시면 안 됩니다. 경고. 자,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좀 더 풍성한 주제를 가지고 밀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